우리가 다루는 실패는 바로 지역 소멸입니다. 대학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 정확히는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이건 인구 밀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좁은 땅에서도 좁은 곳으로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이대로 2030년이 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 이로 인해 청년 세대가 겪게 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가 겪게 되는 것은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양극화입니다.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또 청년 당사자가 말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장이 관에서도 마련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에서도 많은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 아고라를 통해서도 지역 혁신의 물꼬를 트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원도심이 살아가면서 신도심이 어떤 게 있었는지도 되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고, 이런 연결고리가 되게 부족하다. 청년들이 이제 공연이라든지 음원을 만들다든지 뭐는 예술 전시라든지 이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다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 갔거든요. 아무래도 제주도는 섬나라고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면서 일자리를 구하러 이제 사실 사는 그 지역에서 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서울로 일을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잠만 자고 바로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지역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청년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제 시도에 문의를 해본 결과 천안에도 11개의 대학이 있고 많은 청년들이 있고 젊은 도시이고 또 1인 가구가 많기는 하지만 좀 수도권에 비해서 이런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도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직업 훈련하는 곳이 좀 이게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원하게 삶의 모습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현실에 기존에 있던 정책들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소통의 부재가 좀 많이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좀 어렸을 때 청소년 때부터 인식이 개선이 안 돼서 이렇게 좀 짬열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청소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식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좀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주를 싫어서 떠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제주 밖의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서울에 대학을 가면 플래카드도 붙이고,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졸업생 특강을 하면 수도권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점점 제주의 물가는 비싸지고 지대도 오르고 점점 이렇게 살 곳이 없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뭔가 쫓겨나고 있는 기분? 일자리의 종류는 상당히 협소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임금과 또 계약직이 많아서 불안정한 일자리. 실제로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 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집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제 취업을 NGO로 서울로 이제 하게 됐고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진으로 밥 벌어 먹겠다고 다짐한 뒤에 이제 돈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온 케이스예요. 2011년에 경주에 다시 돌아왔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경주는 재미가 없지? 심심하지? 근데 참 다행히도 그때 제가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다행히도 재주가 많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재밌는 거 시작해볼까? 쭉 없는 바다를 만들고 싶어하는, 환경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 공연도 하고, 오늘 뭐 먹을까? 복날이라는데 닭을 좀 사와 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가마솥에다가 닭백숙을 해먹기도 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뽕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마을살이의 약간 종점이었어요. 뽕짝에 동화되는 것. 내가 재밌는 곳으로 만들어서 내 친구들이 나를 보러 오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경쟁력 있는 거지 않을까. 마을 삼촌들이랑 같이 돌담도 쌓고 저희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공간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바리에. 먼저 저희는 2020년 2월 무연고 비농기촌 청년들이 홍성 지역에서 정착의 문제점을 저희 공동체 형성으로 해결하고자 결성을 했고요.
처음에는 농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창업, 그리고 청년 활동가, 청년 멘토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형을 넓히고 그래서 시골에서 제일 필요한 적정기술 활용 등 후배 기농기촌 청년들에게 정착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 기획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노를 저어야 될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모아야겠다. 그래서 나만의 청년몰, 내가 운영하는 청년몰을 만들어서 총 4가지의 문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작당 모의를 해서 여기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전기세가 한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제 월세 20만 원에 전기세 100만 원을 팔면 재료비가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다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다시 제로 세팅을 하게 되었죠. 기회가 열려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 청년 정보가 분산화되어 있고 그런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조차도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했어요. 청양군에 있는 공유 공간에는 이 똑똑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하고 언제나 그 공간들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 등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도약할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후로 사실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능력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저희도 몰랐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우리만의 마을을 만들자. 그 안에는 카페도 있고 은행도 있고 화폐를 바꾸기도 하고 학교도 있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청년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마을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활동은 지역 청년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행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나 청년들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교육들이 누적이 되고 우리가 그 교육을 풀어 쓸 수 있을 때 어떤 사업들이 조금 더 정체성 있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뒤에 그 배경 보시면은 이름 없는 경기도 이렇게 청년 네트워크의 첫 모임인데 경기도에서 또 청년 활동하시는 분들, 대표님들, 임원진분들 모여서 단체를 운영하는 어려운 점이나 지역살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청년 정담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의회에 찾아가서 도의원들과 청년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 정담회를 요구해서 이제 청년들과 도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역의 이제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책방 그리고 갤러리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열심히 조성을 해서 반경 1km 안에 청년 마을이 조성이 되었어요. 2년 정도 이제 하고 나서는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는 모임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달리기 모임이나 뭔가 음악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 저희가 2년 동안 해온 이제 이런 활동들이 올해는 행안부에서 주관해 주시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큰 규모로 이제 전국의 청년분들 혹은 저희 지역의 청년분들을 저희 마을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강릉 살자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이제 강릉 청년하고 타지 청년이 서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거를 강릉 살자 안에서 풀이를 하자라는 모델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모집, 이주, 그리고 브랜딩, 청년들이 어떤 것으로 일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기술을 좀 접목을 해보자. 그리고 사회 문제에 엄청난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닌 적정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담을 할 만한 것도 없으니 우리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원들과 그런 차별적인 저희 아이덴티티를 넣어서 사실 외부에서 그것들을 살 수 있게끔, 외부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 찾아올 수 있게끔 외부로서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 그 관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랑 그다음에 만들어진 내용이랑의 차이가 있는 것들. 여기 인구를 빼서 우리의 인구를 늘리는 그런 정책에 초점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지역의 청년들은 모두 떠나려고 하지만 외부 청년들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만 찾고 있는 지금의 방식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지역으로 가는 각 거점마다 이렇게 뿌려지는 예산들이 많지만 지역에서 사는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는 기술 인프라도 부족하고
시장의 규모도 작고 이제 벤당 문화라고 하는데 뭐 제주에 기반이 없고 이제 벤당 문화 안에 속하지 못하는 이제 이주민 청년들은 그런 벤당 문화의 폐쇄성이나 배타성에 의해서 약간 제주에 정주하는 데 좀 심각한 고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학교로 인해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계속 유입되고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인구들이 일자리를 이유로 자꾸 떠나는 도시예요. 네,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이제 저희가 또 의견 주셨던 내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수기 토론 때 주셨던 의견들 중에 취합된 이제 아젠다 드립니다. 해당 의견들 보시고 총 14개 중에 3가지 항목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자리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 중 다수 의견 그리고 또 소수 의견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계획은 계획일 뿐이잖아요.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고 많은 갈등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고 지금도 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차피 안 되는 게 디폴트다. 약간 실패가 없으면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실패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실패들을 모두 모아서 한자리에 보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밖에서 보면 지역 소멸이라는 말로 많이 설명들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지역에 소멸되고 있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군 단위에서 살다 보면 정말 세부적인 더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라는 청년들이 왔을 때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지역을 살리고 청년들이 성공적인 지역살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일을 사실은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프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지역의 생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좀 내어줄 마음들도 좀 같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역 내 존버하면서 그냥 계속 꾸준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 내 사례가 되지 않을까?